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선입니다. 책 읽는 방법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꼭 읽고 싶은 책, 읽고 싶은이에요. 발음 외국 책인데 이제 번역 나온 책, 번역해서 나온 책. 그럼 기다렸다가 번역 나왔으니까 보죠. 번역 나온 책을 다 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문으로도 확인하면서 같이 보죠. 그러면 이제 번역도 잘 되고 뉘앙스도 확인해보고 그렇죠. 그 책 내용 중에 역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역사는 관심이 없어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모른다. 근데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답변 드리면 너무 간단하니까 이거랑 똑같은 공부법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보시면 선생님, 제가 공부하고 싶은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해설서까지 잘 써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서 제가 이거를 쫙 읽어요. 그런데요, 쌤, 제가 그 수학 아니면 그 과목에 대한 기초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학생한테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첫 번째, 모르는 부분. 이렇게 질문한 학생들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딱 멈춥니다. 그럼 뭐라고요? 모르는 부분에서 뭐 한다고요? 정지한다고, 공부를. 네. 그러면 이 학생은 뭐라고요? 공부를 나중에 포기하게 되죠. 이해됐나요? 네. 모르는 파트에서 정지하는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모르는 부분에서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면서 하나도 모르겠다고 투덜거리면서 대충 읽어요. 네. 그런데 모르는 부분을 그냥 짜증만 내면서 그냥 지나가요. 쭉. 그러면 이 학생은 뭐라고요? 다음에 볼 때도 다시 볼 때도 몰라요. 자, 세 번째 학생은 모르는 부분을 정지도 안 하고 짜증 났네요.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하고 찾아서 이렇게 네모칸을 쳐요. 그리고 쭉 일단 끝까지 읽어요. 읽으니까 문맥의 흐름을 알게 돼요. 그랬더니 이거 몰랐었는데 이 뒤에서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는 대충 이런 내용일 것 같아.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고 유추하고, 그죠? 유추하고 유비추리하고 그 다음에 대충 추리도 하고 그래요. 자, 네 번째 아이는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모르는 걸 체크하고 문맥의 흐름을 나중에 딱 이해를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찾아봐요. 사전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단어를 모르겠다고 사전을 치니까 이 사전에 또 모르는 단어가 30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포기해요. 어떤 단어를. 그죠? 네. 근데 이제 5번인 아이는 이렇게 읽었더니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더 쉬운 기초 단계의 책을 한 권 읽어요. 읽었더니 모르는 게 없어져. 이렇게 한 개가. 또 한 권을 읽었더니 이걸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또 없어져요. 이렇게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역으로 찾아서 거꾸로 가면서 공부를 해요. 물론 저한테 배우는 애들은 이렇게 모르는 단어 체크하면 동아쌤이 다 설명해줘 버립니다. 그쵸? 네. 왜요? 시간 없으니까. 됐나요? 네. 그런데 6번 어떤 애는 이렇게보다 모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이거를 질문을 써요. 이게 이런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예측도 해요. 요거 아닐까? 하고 글도 써놔요. 이것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써놔요. 그러더니 나중에 맞았네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하고 공부해요. 자, 7번은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동아쌤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해 줄 사람도 있으면 딱 이렇게 질문하면 끝나잖아요. 두고두고 보면서 이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 없애는 재미로 천천히 공부하면서 천천히 없애요. 됐나요? 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더니 나중에 내가 이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아는 것이었고 이거는 단순 모르는 거였고 요거를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몰랐구나. 이거는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요.
근데 절차가 이렇게 됐죠. 공부를 할 때. 자, 가르칠 때 모르는데 정지하는 애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해요, 공부를. 이렇게 짜증만 내는 애는 아니 당연히 모를 수 있지 왜 짜증내 공부하면 되잖아 짜증낼 시간에 공부해 그랬더니 몰라서 짜증내니까 아, 노력 안 한 걸 짜증내라 모르는 걸 짜증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문맥의 흐름만 쭉쭉쭉쭉 무시하고 아 대충 알겠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좀 한 번 좀 더 봐 반복해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전을 찾는 애들은 야 시간이 없잖아 사전을 찾아가지고 너무 야 이거 좀 갖고 와봐 아 네 수준에 맞추는 것 좀 읽어라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수준에 안 맞는데 사전 찾는 거 더 모르잖아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는 데 야 이렇게 거꾸로 찾았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하면 이게 너무 낭비니까 요것 중에서 요거는 하지 말고 요 부분만 봐 목적도 발제도를 해 여기를 뽑아서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질문 쓰는 애들한테는 같이 질문을 하면서 하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한 애들한테는 오 본인의 생각들을 여기다 좀 써요. 이거는 이렇게 오해했다, 이렇게 했다. 이런 걸 보면서 같이 토론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책 읽는 방법에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기 수준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럼 대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1회도 갈 때는 뭐라고요? 간단하게 연필로 가능한 연필로 쳐라. 첫 번째 모를 때. 두 번째는 뭐라고 여러 번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모르겠거든. 뭐라고요? 형광펜으로 쳐라. 자, 세 번째 읽었는데 읽으면 이거에 대한 질문, 의문, 생각한 거, 질문, 내가 생각한 거, 이걸 해결할 방법, 이거에 대한 예측 이런 걸 써줘. 자, 네 번째 읽었는데도 이게 쭈루룩 되잖아요. 그럼 앞뒤 문맥에서 이걸 해결한 것도 있고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야 될 것을 뭐라고요? 빨간색 볼펜 같은 걸로 파란색으로 파란 볼펜으로 찾아야 될 걸 체크해.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쭈루룩 뭐예요? 어떤 애가 그래요? 책을 읽다가요, 쌤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단어 찾아야 돼요. 공부 중단하면 안 되지. 단어를 다 찾아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딱 해야지. 문맥으로 해보고 이렇게 해본 다음에. 그럼 이거 대체 모르는 영어 단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는 거랑 똑같지? 네. 공부법하고 똑같아. 책 읽는 방법이.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자, 볼펜으로 체크했어. 그 다음에 이 체크한 것을 따로 써.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검색하면서 찾아. 니네는 검색 안 하면서 누구 같으면 보여주면 돼? 동화생이요? 그럼 동화쌤이 이거 싹을 해결해주지. 네. 살아있는 검색기잖아. 그렇죠. 검색기 이상한데? 검색가? 탐색기라고 그러면 욕같지? 탐색기. 네. 검색기도 이상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6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찾아서 이거를 어느 정도 기억한 다음에 다시 읽어요. 다시 읽은 다음에 추가는 이거였구나. 깜빡 하면서 빨간색으로 나는 이걸 배웠어. 이렇게 써줍니다. 7번 그런데도 이해 안 되는 건 나오면 따로 그거만 따로 그럼 보라색으로 치든지 해서 나중에 질문거리로 남겨놓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 그러면 나중에 또 읽으면서 또 하든지 앞으로 살면서 해결하든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8번 이런 질문거리를 다 통계내고 테마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식으로 문장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연구해 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니네는 이걸 다 동화쌤에서 보여주면 해결책 다 알려주죠.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천천히 다른 책을 읽으면서 해결합니다. 네. 그래서 9번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책을 읽게 되면 이 문장에 요거 몰랐던 부분은 이거구나. 그러면 이 위에 부분 있죠?
여기다가 내가 깨달은 거, 배웠던 거, 내용 간단히 정리하시든지, 네. 이 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텍스트가 이만큼 있죠. 여기다 쓰든지 이 아랫 부분도 있죠. 네. 이 여러 아래다가 정리를 하든지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르는 법,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네. 한 번에 해결하든지 뭐 누구한테 질문하든지 하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이 번역해놓은 외국 책을 번역해서 읽었는데 그 역사에 대한 게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에요. 그럼 정말 알고 싶으면 그 심화된 내용을 할 수 있는 기본서를 또 공부해야죠. 이런 거랑 똑같죠. 자, 외국 책인데요. 미적을 번역해 놨는데요. 제가 중2인데요. 이거 꼭 보고 싶거든요.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해요? 그럼 미적 공부하세요.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그냥 역사 공부하세요. 이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지.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단계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문이 고등학교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어떤 책을 읽는데 그 기초가 되는 부분,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 바탕을 배우니까 고등학교 공부가 기초 의무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근데 11번. 그러면 이렇게 고등학교 교육 넘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개론서를 읽어야 돼요. 그 학문의 개론서가 있어요. 법이면 법학 개론, 수학이면 수학 개론, 또 뭐 있어요? 문학은 문학 개론, 과학 개론. 과학 개론 다 있어요. 개론서가. 과학도 화학 개론, 물리 개론 이렇게. 이해돼요? 네. 이 개론서 안에 들어가면 역사도 배우고 기본적인 이론도 배우고 기본적으로 사는 용어도 모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개론서를 이 파트 이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앵글로색슨 민족사면 앵글로색슨 민족사 개론서 뭐 이런 걸 찾아서 읽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해되세요? 네. 이 개론서가 끝난 다음에는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나가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네. 됐나요? 예. 그럼 결국은 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줬냐? 이분이 질문하는 방법이나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쌤 제가 공부하는데요 하면서 하는 방법이랑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문제점을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요? 단계적으로 읽어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 독서법, 반복 책 읽는 방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해를 보고 이해를 넓히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네. 또 거꾸로 암기를 해두면 다음번에 하고 이해되는데 훨씬 빠를 때도 있어요. 책을 안 들고 다니는데도. 됐나요? 네. 그래서 책 읽는 방법은 곧 공부하는 방법이고 곧 뭐라고요? 반복 학습하는 방법이고 이해도 순차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